네, 그런데 이 행정통합이라는 흐름 속에서 교육계에선 우려가 큽니다. 자칫 교육 자치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건데요. 무엇이 쟁점인지 송성환 기자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육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역시 교육 자치 문제입니다. 특히 특권학교 설립 권한이 쟁점이라고요.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가장 큰 우려는 행정통합특별법안에 담긴 교육 특례 조항들입니다. 법안을 보면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 자율형 학교의 설립과 운영 기준을 기존의 법령이 아니라 통합특별시 조례 등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계는 이걸 헌법상의 교육 법정주의의 훼손으로 보고 있는데요. 교육제도의 기본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이걸 지자체 조례로 넘겨버리면 지자체장이 표심을 얻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특수목적 학교들을 세울 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공교육 생태계가 파괴되고 결과적으로 서열화된 특권 교육이 부활할 것이라는 비판이 거센데요. 교육을 그 자체로 하나의 중요한 자치의 영역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의 도구로만 이용되고 있다는 현장의 박탈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추진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에서 밀어붙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속도전처럼 이뤄지는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대한 반발도 큰데요. 비교적 논의가 일찍 시작된 대전 충남의 사례만 봐도 지난해 여름 지자체장 주도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주민이나 교육 주체들과의 충분한 수기 과정 없이 올해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달려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지역 교육계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수기 과정이나 공론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듯이 해가지고 도의회나 시의회를 통과해버렸어요.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상향식으로 수기 과정과 공론화를 충분히 거치고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행정통합을 했을 때도 무리가 없다. 네, 광주 전남 역시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시작되면서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모두 교육청 주도로 공청회를 열고는 있지만 입법 스케줄에 맞춰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통합 법안에 교육 자치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반대로 이 교육장 직선제를 도입하자. 그러니까 이 기초자치단체 그 기준으로 좀 범위를 좁혀보자라는 거겠죠. 현실성은 어떨까요? 네, 현재 발의된 행정통합법안은 통합교육감 체제에서 이를 보조할 부교육감을 3명까지 두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역 지자체가 합쳐져서 관할구역이 너무 넓어지다 보니 부교육감을 열어둬서 이를 보완하자는 건데요. 한 발 더 나아가서 기초 단위인 시군구의 교육장을 주민이 직접 뽑아서 생활권 자치를 실현하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이 논의되는 지역의 진보 교육계를 중심으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리적인 한계도 분명합니다. 관련 전문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교육지원청은 시도 교육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하급행정기관, 즉 보조기관이지 독자적인 법인격이나 자치권이 없는 기구인데 이거를 갑자기 또 다시 선거를 통해서 하자는 것들은 너무 행정적 그리고 그리고 선거 비용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네, 즉 선거로 뽑힌 교육장이 법인격도 없는 기구를 운영하는 건 곤란하다는 지적인데요. 또 상급 기관인 교육감과 정책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를 중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지금도 17명의 교육감을 뽑는데 후보들의 인지도 문제로 깜깜이 선거라는 불명예를 얻고 있는데 교육장까지 뽑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이런 의문도 따라붙는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교육장을 직접 선출하는 대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교육의회를 구성하거나 교육장에게 실질적인 인사 예산권을 부여하는 등 교육 자치에 관한 여러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짧은 논의 기간에 이런 내용을 모두 담아낼 수 있을지는 역시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네, 이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될까요? 네, 이번 초광역 단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건 정부의 대규모 재정적 인센티브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정부는 통합 시 4년간 20조 원이라는 대규모 지원안을 내놨지만 이 숫자를 두고 그 실체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자치 예산은 오히려 과거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20조 원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마련할 거냐. 아마 세수를 더 이렇게 증대시키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고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갖다 손대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논의가 나오게 될 것이다. 통합된 시에 시도지사가 쓰는 예산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교육청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정 중에 어떻게든 토해내야 되는 굉장히 큰 위기 상황입니다. 네, 교사 사회에서는 무엇보다 당장 통합이 되면 교사들의 인사이동이나 학교 통폐합 기준이 어떻게 바뀔지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전문가들은 인사행정의 대혼란을 막으려면 늦어도 올 하반기 전에는 구체적인 방침이 확정돼서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마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결국 2월 입법이라는 속도보다 중요한 건 현장의 불안을 잠재울 디테일한 설계도에 있다는 게 교육계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네, 이 행정통합 논의에서 복지도 산업도 중요하겠지만 절대 빠지면 안 될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의 질 문제일 겁니다. 계속해서 논의 과정 지켜봐야겠습니다. 송서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